그러면 지금 월에 월급이 한 450 나오는데 그 월급 이상 나오게 만들 수 있죠. 어차피 얘가 한 5%, 6%, 7%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저렇게 노후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닥터보자빠 카페에 올려주신 사연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시점에 어떻게 리밸런싱하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50세 직장인입니다. 3인 가구이고 자녀는 내년 하반기 대입 목표로 공부 중입니다. 제 나이를 고려해보면 고정적인 급여 수입은 55세 이후로 줄어드는 상황이고 자녀의 대학 학자금 지출이 커지고 자녀 결혼도 생각해야 되고 아울러 저와 아내의 노후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산 아파트는 시세 차익이나 향후 재건축까지는 요원해 보입니다. 마포 아파트를 매도할 생각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1주택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일산 아파트는 빨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50대 초반에 외벌이시고요. 소득은 450만 원 정도 세후로요. 그리고 자녀분이 이렇게 한 명이 있습니다. 자산이 한 2개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덕에 아파트가 매매 시세가 20억? 이거 이제 전세를 주신 것 같아요. 실거주를 한 적은 없고 전세 시세가 6억 5천입니다. 시세가 낮은 거는 여기가 이제 상생임대라서 그런 것 같아요. 상생임대 조건은 충족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1주택인 상황에서 매도를 하면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게 이제 남편분 명의로 하나를 들고 계신 거고요. 아내분 명의로도 하나가 더 있어요. 일산에 시세가 5억 5천 되는 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주셨는데 월세가 한 5천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현금을 한 1억 정도 있고요. 퇴직금이 한 5억이 나온다라고 하셨는데 뭐 퇴직금을 뭐 투자금으로 쓸 건 아니니까 요거는 좀 제외를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파트 두 채가 자산이 한 25억 정도 되잖아요. 목표로 하시는 게 25억을 35억까지 만들고 싶다. 이제 기간은 아무래도 이제 50대 초반이고 은퇴를 한 55세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짧아야 될 것 같고 한 10억 정도 이렇게 불리고 싶다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첫 번째 질문을 주신 게 아파트 2개를 팔고 상급지로 가는 게 좋을까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느 지역 아파트를 고민해보면 좋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은 두 채를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이제 상급지를 가는 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도하는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순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지금 아파트 두 채를 들고 있어요. 공덕을 하나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일산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공덕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이잖아요. 일산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입니다. 지금 5월 9일은 지났고요. 비규제니까 팔면은 두 채라도 양도세 중과가 되진 않아요. 비규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제가 일산 같은 경우에는 뭐 질문이 많이 좀 댓글이 달리긴 하는데 하반기에 좀 시세가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산은 아마 들고 있으면 하반기면은 좀 시세가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시세가 막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에서는 규제가 될 확률이 있어 보이고요. 그 시점이 뭐 올해 말이 될 수도 있고 내년 초가 될 수도 있는데 규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규제가 2개니까 그때 내가 시세 차익이 지금 예를 들어서 5억 5천인데 올라서 7억이 됐어요. 시세 차익이 더 났어요. 팔면 어떻게 될까요? 양도세가 중과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올라서 팔아도 실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지금 파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시점이 비규제이니까 얘가 가치가 없어서 팔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결국에는 우리는 좀 좋은 지역으로 좀 가고 싶은 거고 내 자산을 이제 불리고 싶은 거니까 일산 같은 경우에는 뭐 양도 차익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다 보니까 일반 과세로 좀 매도를 하고, 그러면 공덕 한 채가 남을 거예요. 근데 공덕 한 채는 지금 상생임대를 충족했기 때문에 공덕은 비과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산 자체가 볼륨이 한 20억 정도 내외 되거든요. 질문을 크게 2개 하신 건데 현실적으로 어딜 가는 게 좋겠냐. 현실적이다는 얘기가 아마 이제 나이가 있고 지금 자녀도 있는데 소득이 아주 높진 않잖아요. 외벌이니까 대출을 많이 쓰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갈아타는 걸 현실적이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서 첫 번째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정도 자본이면은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급지는 상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부이촌이 있어요. 동부이촌 34평을 가기에는 사실 자본상 조금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25평을 가시면 될 것 같고, 테마가 동부이촌동은 2가지밖에 없거든요.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인 단지가 있는데 리모델링 예정지인 단지는 지금 시세가 한 23억에서 한 25억 정도 하죠. 팔면 대출 부담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아타는 안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재건축인데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지금 한 27억에서 한 28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강변에 붙어있는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시세 차익은 여기가 더 높겠죠. 선택적으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건 현실적인
이론적인 얘기고, 만약에 본인 자산이 뭐 다른 분들이 참고할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좀 들어보면 25억에서 35억이 아니라 나는 뭐 50억, 60억 이렇게 불릴 수도 있잖아요. 순자산이 20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 정도면 갈 수 있는 데가, 이상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이상적 굉장히 많죠. 강남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한남도 갈 수 있고 성수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신 거는 50대 초반에 외벌이이고 은퇴를 5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상적인 선택지를 저한테 여쭤보시는 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어디를 가야 될까? 질문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이것도 뒤에 이제 질문이 있으니까 이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 주신 게, 마포 아파트는 계속 보유하고 일산 아파트 매매 자금과 여윳돈을 조금 더해서 서울 재개발 투자가 좋을지, 아니면 비규제적 용인의 아파트를 장기로 보면 사면 좋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거죠. 공덕이 있고 일산이 있는데, 공덕은 그냥 보유하겠다 질문이신 것 같고 일산만 매도하겠다라는 거고요. 일산을 매도했을 때 뭘로 바꾸겠느냐의 질문인데, 서울에 재개발을 갈 것이냐 또는 용인의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비규제 지역이니까 이제 여기를 보신 것 같긴 한데, 이 두 개 중에는 당연히 여길 가는 게 맞아요. 여길 가는 게 맞고, 근데 이제 서울의 재개발 같은 경우에 사면은 취득세가 중과될 수도 있다 보니까 여기는 6억이 넘지 않는 빌라가 있는데,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택수에서 다 빠지거든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에서 주택수에서 다 빠지다 보니까 여기를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일산 같은 경우에 5억 5천에서 6억으로 바꾸는 거니까 금액적으로 이제 차이도 거의 없는데 급지는 많이 올라가고, 뭐 이런 지역들이 용산에도 많단 말이에요. 용산에도 많고, 다 이제 신축 같은 경우에는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신축 빌라는 뭐냐면 재개발 구역에는 항상 이게 있거든요. 권리 산정 기준일. 이거 이후에 신축이 된 건 현금 청산되니까 이거 이전에 신축이 된 빌라는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게,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자산을 운용하거나 늘릴 수 있을까요? 막연하지만 노후를 생각하면 향후 10년 이내에 부동산 순자산으로 최소 30억 이상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질문을 보면은, 노후를 생각하면 향후 10년 이내에 부동산 순자산으로 최소 30억 이상은 되어야 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마포 공덕이 있고 일산이 있잖아요. 얘를 그냥 보유만 해도 30억이 넘거든요. 근데 이게 10년 이내가 아니라 사실 5년 정도만 채 지나지 않더라도 저는 30억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현재 지금 내가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있으니까 현재 화폐 가치 기준으로 나는 자산을 조금 불리고 싶은 질문인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첫 번째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땐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는 상급지에 한 채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주택시장 자체가 양극화, 초양극화 되기도 하고 다주택이 그렇게 유리한 세법이 없어요. 세금적으로도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산은 지금 비규제 지역이니까 일반 과세로 팔고, 내가 남는 공덕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되기 때문에 매도를 해서 상급지에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게 노후 대비에도 맞고요, 자산 형성에도 더 맞습니다. 또 제가 가라고 한 지역이 있잖아요. 이상적인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현실적인 얘기가, 동부 이촌이 있다. 동부 이촌이 제가 봤을 땐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았다, 입지에 비해서는. 근데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리모델링 진행 중인 단지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골라서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세가 한 23억에서 25억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재건축을 갔으면 하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얘 자산 가치가 더 높을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얘 시세는 지금 한 27억에서 28억 정도 합니다. 그럼 제가 이걸 왜 사라고 하는 걸까요? 리모델링이 되면 지금 평당가로 보면 거의 한 1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리모델링이 되면 한 1억 5천 정도는 현재 화폐 가치 기준으로 상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에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얼마인가요? 전체 자산의 볼륨이 40억이 되는 거죠. 나는 목표가 35억이었는데 40억이 되죠. 근데 밑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얘는 재건축인데 한강변에 붙어 있거든요. 한강변에 붙어 있으면은 얘보다 더 쌀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더 비싸지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평당가가 한 1억 몇천 정도 한다라고 보고, 얘가 입주 시점에 평당가는 최소 2억이 넘거든요. 그럼 내가 30평이 아니라 25평을 내가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최소 50억이 넘어가게 되죠. 이 정도 자산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차피 여기는 다 토지거래 허가잖아요. 실거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전략이냐면, 2년은 당연히 실거주를 해야죠. 실거주 했으니까 우리가 전세 줄 수 있잖아요. 노후 대비도 해야 되니까. 전세가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40억 기준에 보면은 용산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 내외 되거든요. 전세를 거의 16억 받아요. 그리고 일산에서 거주 비용을 줄 수는 있겠죠. 그 시점에 은퇴했을 수도 있겠죠. 거주 비용을 좀 줄이면 6억이면 충분히 거주할 수 있죠. 사실 일산 같은 경우에 거주할 수 있고, 그럼 남는 돈이 얼마인가요? 10억이 남네요. 10억.
10억으로 금융 투자할 수 있고 배당주 투자할 수도 있죠. 월 배당. 그러면 지금 월에 월급이 한 450 나오는데 그 월급 이상 나오게 만들 수 있죠. 어차피 얘가 한 5%, 6%, 7%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저렇게 노후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공독하고 일산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잘 매도를 하셔서 바꿔놓으면 된다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